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2월 21일 일요병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본장이나 지점을 가게 되면 본장을 갈 때도 있고 지점을 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을 만나면 첫인사가 그거예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저를 방송으로 보신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를 만나자마자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방송이라는 게 혼자 40분 동안 그냥 40분 50분 동안 떠들다 보면 지칩니다. 진이 빠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혼자 하루 경마를 전부 방송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쩔 땐 컨디션도 안 좋고 어쩔 때는 또 생각도 잘 안 나고 또 어쩔 때는 또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공부가 좀 덜 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또 공부가 또 많이 될 때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겠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걸 표시내지 않고 방송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더라도 짧은 뉴스는 혼자 하지만 긴 뉴스는 여자 아나운서하고 항상 둘이 하잖아요. 그리고 MC 같은 거 교양 프로그램이든 예능 프로그램이든 보시면 더블 MC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혼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블 MC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또 중간중간에 혼자 하다가 다른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하다 보면은 그 혼자 하던 게 익숙하셔서 그런지 혼자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아, 혼자 하는 게 100번 나니까 좀 혼자 좀 하시죠. 아, 둘이 하니까 못 듣겠어요. 아,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그런데 저는 옛날에 늘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했을 때 늘 얘기하는 게 손석범위원하고 했을 때가 가장 잘했고 또 듣기에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손석범위원도 잘할 때 하잖아요. 저보다 오히려 조회수가 더 많은 것 같아. 사실 저도 어찌됐든 기분이 좋아요. 후배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기분도 좋고 저도 또 열심히 해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서 방송이 요즘 이제 적중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보다도 방송이 더 성적이 좋아요. 요즘 솔직하게 얘기해서. 뭘 해도 잘하면 되니까. 뭐 어쨌든 공짜라고 해서 못할 이유는 전혀 없죠. 이걸 잘해야지 제 음성도 들어주시는 것도 문자도 들어주시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방송이 안 돼버리면 저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료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든 못 알아주시든 간에 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타의 방송 자체도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최고의 방송이라고 저 역시 왜 최고일까요? 아니,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하니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레벌레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최고의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적중 내역이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오늘 일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토요 경마가 출조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일요 경마는 그거 외에 조금 적지만은 부산이 의외로 또 출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훈련 상태 우승화도 많고 또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도 대거 포진하고 있는 그런 편성들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주별로 보병마들이 많다.
그런 중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배당이 좀 많이 터졌고 간간히 배당이 터지는 흐름이었지만 이번 주는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오히려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요즘 경마에 배당도 없는데 친구들이 전문가들이 성적이 안 좋은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포커스를 잘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배당이 없을 때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다 보면 적중수가 많이 나오면 중배당도 간간히 걸리기 때문에 언뜻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적중수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예상이라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포커스를 중배당, 고배당 쪽에 맞춰놨는데 저배당이 터지면 하루 죽을 쓰는 거고 반대로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고배당이 터져버리면 역시나 죽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경마가 이 장단을 못 맞춰버리면 그야말로 헤매는 꼴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터졌다 안정이다 터졌다 안정이다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감을 못 잡고 어떤 흐름 자체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성적이 들쑥날쑥한 겁니다. 그냥 뭐 경마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현상이 한 몫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장단을 꿍짝꿍짝꿍짝꿍짝 잘 맞춰가면은 좋은 현상이 벌어지는 건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흐름을 이번 주는 제발 잘 맞춰주기를 기대하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차게 일요경마 제1경주부터 자 여러분과 공부하는 이 경마방송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1경주입니다. 드러난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당연제사 9번 어쩌구리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장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 기본적인 순발력과 종반 탄력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좋아 보이지만 이번 경주의 요주의 마필은 이 9번 어쩌구리는 당연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지만 1번 고운매라는 마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고운매 왜 이 마필을 얘기해 드릴까요? 주행검사와 지난번 데뷔전 때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사실상 능력상으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시 2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식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다가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체중이 많이 줄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데뷔전 자체를 491kg로 받았고 주행검사를 485kg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해서 474kg로 주행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양관리가 잘 되면서 군살이 빠지면서 목장에서 그러니까 휴양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휴양목장에서 마필 자체를 잘 만들어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일본 고운매는 이번 편성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강타가 헬캣이란 마필을 강력 추천을 드렸듯이 자, 오늘은 1번 고운매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꼭 가져가시고요. 자, 여기에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 7번 에마비상이라는 또 신마가 있는데 이 마필 신대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주행검사 때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던 마필이라 요 마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후착은 4권 아르곤 프라임, 7번 에마비상, 9번 어쩌구리 이런 마필들이 후착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가 이제 착착 1경주부터 맞아 들어가면 재밌죠? 일단 심화 중에서는 9번 인조이 마이쇼라는 마필이 그래도 6,100만원짜리 마필이라서 그런지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일단 10만 중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은 9번 인조이 마이쇼라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0만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9번 인조이 마이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주에서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또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11번 초록 열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11번 초록 열매도 좋고, 또 6번 럼퍼티 윈이란 마필도 괜찮은 모습을 금강경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선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6번 럼퍼티어는 가져가는 마필이에요. 왜 가져갈까요? 이하나 기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선행입니다. 선행은 그래도 곧잘 탑니다. 선입, 추입은 조금 그렇지만 선행마에 대해서는 본인이 단거리 선행에 대해서 나름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시 6번 럼퍼티어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입상이 가능한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천왕권이라든지 11번 초록 열매라든지, 자, 아까 또 얘기를 드렸던 9번 인조이 마이쇼라든지, 또 10번 이 모닝베베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상대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6번 럼퍼티오는 이 경주에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회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전개비 능력상 입상바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충만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 바로 10번 원퍼밀리언이란 마필입니다. 자, 상태는 최상입니다. 데뷔전 이후에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시 최상의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하골 골절이라는 병력을 갖고서 공백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9주 만에 출전을 하게 된 원인이었던 마필인데, 이 교돌상이라든지 하골 골절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공백을 갖고 있지만 훈련 시 모습은 여전히 최상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이 원퍼밀리언은 1300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조심은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4번 왕바우입니다. 왕바우는 뭐 금강 2번의 경주에서 다소나마 부진을 했지만 이 패턴이 워낙에 좋은 마필이라서 이번 경시 이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꼽아볼 수 있는 마필은 7번이 소박한 인생이란 마필인데, 이 마필도 능력상으로는 괜찮아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7번 소박한 인생 역시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그래서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 마필들 중에서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넘파이코라는 마필도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마필까지는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10번 원퍼밀리언이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상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가운데 2번 넘파이코라든지 4번 왕바오라든지 7번 소박한 인생의 후착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4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첫 번째 승부처이자, 자, 1호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는 과연 어떤 마필들에게 주목을 해볼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라서 조심스러운 접근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제가 형광펜을 딱 잡았을까요? 형광펜을 옆에다 딱 놨어요. 그 이유는 저도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강타와 함께하는 UCC 경마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부하는
공부하는 UCC 경마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빨간 형광펜으로 그렸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준매인승부처에서 연대가 성립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연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럼 연대를 먼저 살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승부 의지가 이들 연대가 걸린 마필들이 세다 약하다? 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중에서 입상 강파가 있느냐 없느냐 우선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연대가 성립하는 마필들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이번 경주가 이제 1300경주입니다. 1300경주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시 이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 영광의 그날이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소폭 지속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개상 선행 선입이 가능한 그런 편성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전개 이점은 13번 영광의 그날이 무조건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경주가 1300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와 같이 종반 탄력을 또 한번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3번 영광의 그날은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요 경주를 기억하십니까? 이게 삼복승이 엄청 나왔던 경주예요. 이 13번 나온 루이스와 이 영광의 그날이 나왔던 이 경주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삼복승이 얼마가 나왔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고 싶은데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 시간에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캐풍이란 마필을 삼복승으로 한번 가져가 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전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캐풍이란 마필이 쟤는 조합을 잘 못해서 못 맞췄어요. 못 맞췄는데 당시에 삼복승이 205.2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삼복승만 걸치기로 어떻게 적중이 됐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13번 영광의 그날은 지난번에도 상태가 좋았고 이번에도 상태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피리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바로 13번 영광의 그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준매인 승부처 역시도 상대마들은 숨어있는 보병권 마필들이 선전을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그 보병권 마필들이 연대로 묶여있는 마필들 중에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중배당도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타의 자랑 부산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교차 1경주.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편성상으로 봤을 때 훈련 상태 양호하고 능력상으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강축이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바로 4번 끝판 부스터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최상의 기수는 나이스 마박이나 울줄리 마박으로 가면은 상당히 활약상이 높을 기수예요. 유일하게 19조 김영관 마박에 가서 생각보다 활약을 못하고 있는 기수가 바로 저는 최상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관 쪽에서가 일부러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영관 쪽에서도 용군이도 있고 현명이도 탈락을 하고 다 탈락을 하는데 최상현이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저부터라도 안 들어오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방향으로 가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기수가 바로 이 기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창마가 누구냐가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부 피스베리는 안 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차라리 외곽 게이트에 있는 프라임 빗에서도 괜찮고요.
선행을 가면 무조건 가능한데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13번 이 마루라는 마필입니다. 마루라는 마필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마필이 기본적인 능력도 있지만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합니다. 능력 부족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 때 능력 부족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재검대 그림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이 박건만이는 오문식 조교사가 계속 태운다면 오문식 조교사가 초창기 때 이스케이프 막 나오고 그럴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산경마 초창기 때 이스케이프 나오고 그러고 뭐 그럴 때 개고생을 했던 조교사거든.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당시에 제가 실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막 20조에서 자연주의 나오고 17조에서 한계 돌파 나오고 이럴 때잖아, 초창기가. 그런데 그때로 빠꾸하는 것 같아. 왜 시대를 데리고 하든지 그렇지. 아유, 이상하게 요즘은 인기만 승부도 없고 마필 자체가 왠지 모르게 마방의 기둥마도 없어졌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후퇴를 하는데 후퇴를 하는 이유가 이 박건만이를 태우기 때문에 후퇴를 하는 거야. 그래 어째 1조, 2조, 3조가 왠지 모르게 사그리고 뒷방마방이 되버렸네. 3조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뒷방마방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발전이 있겠어요? 곧 이제 사그리 타는 거지.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주시에는 분명히 좀 이상해요. 이상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3번 프라이빗 댄서도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간에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번 프라이빗 댄서도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싶기 때문에 앞선에서는 13번 프라이빗 댄서, 뒷선에서는 13번 마루 이런 마필들이 충분한 역전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5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조용한 승부처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가 이제 중명의 승부처였기 때문에 일요제 5경주를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붙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시에는 나름 그래도 충막감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경주예요. 바로 이 3번 주얼리 파크라는 마필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3번 주얼리 파크가 무조건 충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얼리 파크는 안 부러지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종반 탄력이 빼어난 마필은 아니고 하자를 잡는 겁니다. 지금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초반 순발력도 직전에 급상승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을 100% 장담할 수가 없다. 왜? 안쪽 게이트 2번 색별이도 나름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김혜선이가 아주 미친 척하고 때리고 나와버리면 야, 이거 만만치가 않은 그런 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얼리 파크가 무조건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사실 제가 또 빨간 형광펜을 딱 들었죠? 왜 들었을까요? 지금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뭔가 부러질 수 있는 유두리도 좀 갖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훑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얼리 파크를 이길 수 있는 그 상대마들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사실상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제가 보는 견지 시에는 5번 조아라입니다. 5번 조아라예요. 이 조아라가 금강경시 지속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오히려 3번 주얼리 파크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실질적인 능력만 하는 점을 물어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개상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자칫하면 2번 색별이한테 선행을 뺏겨버리면 선입에 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3번 주얼리 파크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은 뭐야? 그냥 깨갱이야. 깨갱 맞힐 때 맞히더라도 그런 승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편성에선 차라리 5번 조아라가 좋아 보이고, 조아라를 대가리 놓고 때린다면 주얼리 파크는 가감히 잘라볼 수도 있는 그런 준비의 승부처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상대마들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배당 승부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상교차 이경주, 오늘 강타의 부상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슈를 받는 마필이 있죠. 바로 9번 시선포착이란 마필입니다. 이게 강축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강축이니? 강축 맞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 근간의 행보 자체는 굉장히 좋으니까 당연히 충막감으로 팔릴 수도 있고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강축이냐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대안마들이 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마들이 그렇게 세게 보이진 않죠. 세게 보이진 않고, 그나마도 대안마라고 한다면 도치 정도, 11번 도치 정도가 사실상 이제 지난번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1억원짜리 고가의 마필이잖아요. 1억원짜리 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도치 정도의 이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8번이 매직라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매직라인이 과연 어느 정도 띄워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직라인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노크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9번 시선포착은 피리 배팅골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어찌됐든 배팅골에는 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이번 편성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기본적으로 시선포착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후차권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마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타의 말들 잘 듣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6경 중으로 강타의 1호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전장 준메인 승부처인데,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 경주도 사실상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3번 IM스타가 이제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선행을 간다고 해서 확 믿음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을 믿고 때릴 수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11번 유지스파크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1번 유지스파크는 피리 배팅골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또 강하게 도전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11번 유지스파크는 무조건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무조건 가져가고, 여기에 이제 상대마들이 어떤 마필들이 상대마로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 유지스파크를 핵심으로 놓는다면 후착은 배당으로 때릴 수밖에 없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강타는 배당 승부를 한번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고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6경주는 12번 유지스파크를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격적인 좀 배팅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능력상의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도 피리 배팅 거래를 받치고 가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주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도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라서 이 중에서 어느 마필을 세게 볼지 그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가장 많은 이슈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누굴까요? 2번일까요? 2번 골드스메이션일까요? 아니면 1번 우아마일까요? 아니면 9번 브라보 마린일까요? 6번 부경철프일까요? 이런 마필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는 마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주의 이슈는 당연히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1번 생일 기쁨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생뚱맞게 옷감회가 기성을 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당시의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어따 이게 웬일이야, 봄날이야 뭐요? 왜 이렇게 계속 좋은 거요? 얘 뭐 꿈자리가 지승승하더니 또 배동성 마주의 마필이라서 그런지 완전히 승부기가 다분해 보이는데 12번 생활기쁨이 지난번에도 대가리 칠 뻔하면서 능력 신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이번에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직전에 이제 요렇게 능력을 끌어내다 확 끌어냈거든. 그런데 이렇게 끌어냈으면 당연히 이게 슬로우 퍽 이렇게 끌어내는 게 하강을 하면서 이렇게 치켜뜰 가능성이 있는데 치켜뜨기에는 이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선전하게 된 게 향상된 선행력이에요. 그러면 선행력이 향상된다는 얘기는 뭐야? 능력 신장을 보여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추임력이 지난번에 살짝 또 물꼬까지 터놨기 때문에 부족했던 선행력을 추임력이 물꼬까지 터놨기 때문에 또 한 번 추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 12번 생활기쁨이 선행까지도 가능해 보이고 또 선행을 나간 다음에 무조건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12번 생일기쁨이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선 거의 핵심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제 7경주 출주주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이 경주는 승부처로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승부처로 해야 되는데 왜 승부를 안 했을까요? 자,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말들이 좀 팔릴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입상이 가능한 전력을 2두를 뽑아보려면 당연히 6번 별두라는 마필과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9번 사천왕인데 사천왕이 가능할 거냐? 왠지 모르게 사천왕은 인기가 굉장히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조금 뭔가가 좀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사천왕이 부러질 수도 있다는 냄새가 어떻게 난다? 콜콜 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 그렇다면 상대마가 있느냐? 또 내지는 대안마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있는데 저는 일단 축은 입전성에서 별두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두를 가져가는 것이 맞고 사천왕이 부러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러지면 그 대안마가 누구일 것이냐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데 저는 3번 번개비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9번 사천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편성상으로 봤을 때 또 어떤 말들이 가능하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아무래도 이제 좀 힘들어 보이고 2번은 뭐 안 되는 거고 3번은 직전에 급상승을 했지만 추임력 측면에서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또 한 번 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 8번 브렉네오라는 마필이 이제 57kg를 달렸는데, 이 57kg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불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또 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브렉네오도 괜찮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편성은 뭐 방법이 없어요. 6번 별들을 놓고 9번 사천왕, 8번 브렉네오, 3번 번개비오. 이상 3대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가 걸려있고, 또 얘네들이 세게 팔릴 가능성이 있고, 또 승부기도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이 후착 싸움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성곤이가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부산견차 상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이제 나름 강축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있고 또 강축이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경우예요. 바로 3번 제타바이트입니다. 능력상으로는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 뭐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후차권으로서는 이제 5번 햇빛 사운드 요 마필 충분히 가능하죠.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이제 7번 천중화 이런 마필들이 이제 기본적인 마필이에요. 3번을 놓고 5번 7번 여기서 이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가 뭐냐 3번이 이제 부러지고서 5, 7이 오는 경주지 이게 이제 유일한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게 딱 3마리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워낙 빼어나다 3마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되는 걸 배당을 만들어서 터뜨려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 오늘 강타 1호경마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이번 경주 국산 3등급 대상경주급인 것 같아요. 와, 안 되는 말이 없어. 안 되는 말이 없고, 다들 되는 말이고, 또 능력도 굉장히 미세합니다.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이건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야말로 난타전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경주예요. 가장 이번 경주시 이변이 연출이 되면은 이변 연출이 될 수 있는 마필은 3번 상간마마입니다. 3번 상간마마. 얘가 일단 배당입니다. 얘가 안 팔릴 것 같거든. 지금 안 팔릴 것 같은데 터지면 얘예요. 3번 상간마마. 왜 얘일까요? 여기까지 그냥 완전 능력마처럼 보였어. 초장에 그러니까 이 마필이 데뷔전을 치르고 오전까지는 완전 능력마야. 그러더니만 팍팍 하각을 하더니만 공백을 갖고 있더니 공백 이후에는 언제 그렇게 뛰었다는 듯이 저산마루 완전히 천정을 뚫고 갈 정도로 헤매고 있어. 그러고서 옛날의 능력이 여기였다면 지금 능력은 여기가 있거든. 그러면 얘가 항상 얘기를 뭐라고 했어? 병력에 의해서 이 마필은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거고 그 병력으로 인해서 공백까지 갖고 있었던 마필이야. 그런데 항상 경주마는 자기 능력의 복원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지. 예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복원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요 마필이 만약에 능력을 확 끌어낸다면 예전 능력의 살벌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얘가 선행을 갔을 때 그런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페로비치가 선행을 가는 기수는 아니잖아. 한 2번배, 3번배를 붙여서 때릴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말들이 누구냐면 12번 예신노부도 앞장을 깔 수가 있고 5번 크리노 빙고도 앞장을 깔 수가 있고 2번 리틀 브라운도 앞장을 깔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앞장 승부를 하는 기수들도 전부 다 빡빡해요. 굉장히 빡빡한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과 비벼서 올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배당마루는 3번 상간마마다. 요 경주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준메인 승부처라고 해더라도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능력만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선입전개 능력과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는 5번 크리너 빙고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5번 크리너 빙고는 피리페팅골에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3번 상간마마는 배당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 오늘 강태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기는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인기와 최대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기라서 무조건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쭉 한번 살펴보면서 어느 마필이 좋은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번이 중앙대라는 마필이 능력으로 가장 근간에 좋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바로 4번 중앙대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만만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왠지 모르게 편성상으로 보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방방 곳곳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요, 제가 봤을 때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담고 있고, 이 4번 중앙대 뿐만 아니라 인기마들이 질비한 경주죠. 외곽 게이트에 있는 또 이 13번 어프로치도 상당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팔릴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3번 노이알 임팩트, 4번 중앙대, 13번 어프로치 이런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들 보이는 인기마가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경주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와장창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마필 중에서 꼭 배팅골에 안착을 시키고 싶은 마필은 일단 3번 노이알 임팩트예요. 중앙대는 그렇게 손질이 안 갑니다. 왠지 모르게 너는 깨꾸닥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그냥 이 가슴속 깊이에서 그냥 충만하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대제일 가능성이 거의 90%는 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그냥 쫙 오는 게 왠지 깨꾸닥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냥 팍팍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번 경주에서 이 배당마들의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요번 경주 3번 노이알 임팩트를 추천드렸는데 의외의 마필들이 들어오면서 와장창 터질 수 있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다. 그래서 어프로치나 이런 마필들에게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4번 중앙대 이런 마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3번 노이알 임팩트 같은 마필들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저도 좀 방송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좀 헤매고 있어요. 자, 이번 경기는 일단 외관상으로 보면 3번 이 항룡미상과 9번 심바의 능력이 가장 출중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두 마필의 전력이 가장 우수하고 여기에 이제 올 수 있는 마필이 또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3번은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안정적인 전력이라면 당연히 6번 카페블루가 괜찮아요. 예, 카페블루가 괜찮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그래도 선전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관상 강자인 3번 항룡비상과 9번 심바가 좋아 보이고 6번이 카페블루 정도가 괜찮아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입상가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갈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이두의 기량이 확실하게 위죠. 5번 마천볼트라는 마필과 3번 스피드메이드라는 마필이 외관상 전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5번 마천볼트가 대가리고 3번 스피드메이드가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예전의 능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5번, 3번이 기량이 가장 출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또 누가 세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항상 이런 경주에서 후차게 한 마리는 배당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인기와에 연연할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빙고라지오가 그나마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3번은 빙고라지오 쪽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10경주. 자, 이번 1호제 10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떤 마필들이 가장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신장세는 당연히 13번 크린업조이가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3착을 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특히나 선행력 측면에서의 엄청난 양상을 보여주면서 종반 탄력까지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며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 있는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워낙에 이제 지난번에 보여줬던 게 인상적이라서 이번에도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피리 배팅권에는 그래도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최강실로입니다. 야, 제가 보기에 원더볼트는 이번에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2번 원더볼트는 조금 제가 보기에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단거리성이라고 할 수 있는 5번 최강실로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5번 최강실로는 이번에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과연 이 최강실로가 올 수 있느냐 요 부분과 이 13번 크린업조이가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여타 마필들이 오면서 배당이 터질 것이냐 여러 부분에 대해서 관찰해 볼 수 있는 1호경마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끝으로 이제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1호 끝장 승부처인 1호제 11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11번이 큐피드 파워도 좋은데 이번에 조금은 불안한 느낌도 있습니다.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고 오히려 이번 경주에서 관심권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제가 보는 경주 시에 이번에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7번 시티레이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큐피드 파워가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과 시티레이서가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에 대해선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 한 마리 정도는 빠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마가 누구로 올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충마가 결국엔 시티레이서나 이게 아니라 제3의 충마가 버팅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어떤 마필이 이번 경주의 충마인지 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이변 연출이 가능한 준비당 이상이 가능한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1호 경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로 오늘 경주도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안정된 흐름도 있지만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충성!